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2 34644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애누리액의 발생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급 및 애누리액을 공제, 차감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소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는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이하 애누리액이라 한다. 애누리액을 들고 있다. 애누리액은 그 발생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숙박업소와 이용객 사이에 숙박 계약을 중개하고 숙박업소로부터 예약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용객들이 사용한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상당액을 예약 대행 수수료에서 공제했는데 갑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 애누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급 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각 개별 숙박 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 애누리로 인정하자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도 매출 애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예약 대행 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 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 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어야 할 애누리액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2 60435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및 납세 의무자가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그 적용이 부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 전부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복합시설 건축 사업 시행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을 회사의 선행 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을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했는데 을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자 갑 회사가 공사 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의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77.3억 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을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 충당 이후에 잔존했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43.5억 원, 부가가치세만 대손세의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3.7억 원, 나머지에 대한 경정 청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우회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2-33779 판결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여기에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11억 원, 기본 공제 6억 원 및 추가 공제 5억 원, 총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 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사유인 구종합부동산세법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9월 18일 선고 2021-59908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적용되는 법규 9.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채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 이하 특허 기술이라 한다.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채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 문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특허권 속지주의를 근거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의 특허 사용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 대가의 지급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특허 사용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찾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채약국인 우리나라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조세협약의 조항 문헌이나 조약 관련 합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나아가 조세 조약에서의 문맥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 대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둘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의 사용은 단지 특허에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제시된 무형자산 일체에 총체적, 포괄적으로 조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무형자산 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미의 사용은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효력을 가지게 된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 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이다. 셋째,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 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내에서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로부터 사용의 대상인 특허 기술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수견의 반대 의견. 대법원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1992년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중 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을 특허권 등록국에서의 수입, 판매 등 특허 발명의 실시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런데도 다수 의견은 해당 기술을 제조, 판매에 활용하는 사실상 사용의 입장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에 활용하였다면 이는 구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의 특허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헌이나 문맥, 목적 등과 아울러 사용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라이선스 등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로써 추단되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말하는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